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테드조 리얼터입니다. 네, 저는 최준원이라고 하고요.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캐나다라고 이제 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크라운 코퍼레이션에서 지금 시니어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 나와주셔가지고 아유. 제가 이제 석세스에 있을 때 이 BDC하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리얼터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BDC하고 일을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이제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금융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은 크게 부를 이제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는 어떤 정부 개런티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100% 투자해가 만든 이 BDC라든지 BDE라는 이런 은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와서 부를 이제 창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여기서 자리를 잡으시고 또 부도 크게 만드시는 것 같고 나는 뭐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BDC라는 이 기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BDC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BDC는 크게 두 가지의 디파트먼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이낸싱 팀과 어드바이저리 팀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이낸싱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파이낸싱 팀은 이제 주로 비즈니스 모기지 아니면 비즈니스 론 같은 텀 론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팀은 컨설팅 프로그램이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뭐 가지고 있는 뭐 챌린지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들 최근에 유명한 뭐 CDAP 프로그램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한 도움들을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그런 디파트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BDC가 이제 굉장히 저희들은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여기는 정부 기관에서 투자한 은행이기 때문에 정말 리미트 없이 그런 조건만 갖추면은 얼마든지 이제 투자를 이끌어내 가지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자금 소스가 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요즘 커머셜 시장 분위기하고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물론 뭐 이코노믹 업데이트나 뭐 마켓 업데이트 이쪽에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직접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선 최근에 뭐 이제 이런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많이 하이커 됐고 뭐 인플레이션 이슈나 뭐 레이버 쇼리지, 코스트 오브 서플라이 이런 것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모기지나 론에 대한 요청사항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어 그렇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론이 나오는 금액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먼틀리 페이먼트 같은 게 높게 측정이 돼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론을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반면 얼마 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가 레이트 홀드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레이시 맥시멈 하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뭐 real estate purchase나 구매를 하시는 데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런 흐름이나 추세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나오는 반응들이 워낙에 마켓 자체가 uncertain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 다른 opportunity를 찾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런 일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추세라기보다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그 비즈니스와 커머셜 그 네네. 이자율은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 7월부터 BDC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만 해도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가 뭐 2022년 초부터 0.25였던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지금 이제 5%죠. 네. 5%까지 올라가지고 그것만 해도 이제 4.7%가 올랐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론이나 몰기지 은행에서 나오는 그런 레이트 자체도 대략 한 4, 5%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즈니스 론, 이제 뭐 비즈니스 인수를 하실 때 받으시는 론 같은 경우를 제가 대략 잡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요즘은 한 11%에서 한 13%, 14% 정도까지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아, 비즈니스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머셜 이제 론이라고 하면 이제 그 커머셜 유닛 자체를 저희가 담보로 잡고 몰기지 같은 게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 7.5%에서 뭐 8.59% 정도까지도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한 변동금리로 쳤을 때고요. 픽스 레이트는 조금씩 한 3년부터 5년까지는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자율 같은 거를 책정을 할 때 비즈니스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주주분들의 이제 파이낸셜 시츄에이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비슷한 레이트를 받거나 이제 같은 레이트를 받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높게 잡히실 수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좀 낮게 잡히시고 그러십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BDC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를 아니면은 상가 건물을 사시는 분의 네네. 과거 이제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려 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맞나요? 네네,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저희가 보는 인포메이션은 이제 최근 2년치 정도의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제 파이낸셜 히스토리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의 매출을 어땠는지, 비즈니스의 이제 넷 인컴은 어땠는지, 그게 이제 작년과 이번 연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모기지가 나오고 이제 얼마만큼 나오고가 이제 좀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코비드 전에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보통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6%에서 한 12%. 근데 아까 네네. 말씀하시는 거는 정상적인 어떤 상태의 거의 탑에 있는 어떤 이자율을 지금 내면서 융자를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게요. 참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하이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좀 많이 이제 어댑트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제 이렇게 보통 론을 이제 스트럭처를 해드릴 때 term시트를 보여드리면은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하셔가지고 좀 백업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한 11%, 12% 이렇게 이자율을 가지고 이렇게 론을 진행을 해드릴 때 많이들 이제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정말 이걸 진행을 하시는 때 이 론이 진짜 필요한지 이자율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 론이 정말 필요한지 이 론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인수를 예를 들어 비즈니스 인수를 해가지고 이 돈의 자금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컨설턴을 이제 해드리면서 이제 네네. 느끼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이 인트레스트로 이 시점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는 이 이자는 결국은 비즈니스 이제 수익에서 전부 이제 경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금만 갚아 나가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높은 어떤 비즈니스를 잘 골라가 사시고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을 이 이자를 경비 처리해가지고 가는 게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감지되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최근에? 네, 물론 제가 뭐 캐나다 전체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뭐 GVA 이런 에리아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예전에 비해서 이런 릴리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제 서비스나 뭐 리테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프린시플 포스트포먼트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이제 원금을 갚는 거를 좀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디폴트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 만약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은 받는 비즈니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체감이 되긴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조금씩 계속해서 생기겠죠.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네, 있죠. 맞습니다. 네. 또 BDC가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 투자한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라든지 어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차압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 그 퍼스널 에셋 같은 거를 아예 담보로 파이낸싱 같은 걸 진행을 아예 안 하고요. 네. 무조건 이제 커머셜 유닛,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것만 저희가 담보로 이제 잡고 파이낸싱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디폴트가 일어났을 때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정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남는 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뭐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일어나요? 그거는 저희가 그 스페셜 어카운트 팀이 있으세요. 네. 그쪽에서 이제
이제 일하시는 어카운트 매니저분들도 계시고요. 비즈니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이런 그 세틀먼트 옵션이나 아니면 뭐 다시 그 프린시플 포스먼트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렇게 좀 페이먼트 자체를 좀 딜레이를 해드린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퍼스널 애셋을 아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담보 안 건드린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힐럭이나 라인을 크레딧을 받아서 리페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퍼스널 애셋을 담보로 아예 잡고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리페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BDC가 일반 대중 어떤 그런 시중 은행보다 약간 이자는 높지만도 자기들의 퍼스널한 그런 프로퍼티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또 BDC를 또 활용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 은행들은 이게 굉장히 제한이 많고 또 금액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많은데 BD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손님들을 융자를 날선해 주다 보면은 조건이 좋고 또 그 융자를 하시는 분이 어떤 능력만 된다 그러면은 제가 100%도 다 이렇게 융자를 얻어가지고 비즈니스를 2호점 차리고 3호점 차리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BDC 어떤 그 파워가 참 굉장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BD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특정 어떤 산업 분야에다가 비중을 두고 포커싱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BDC에서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특정한 뭐 인더스트리나 이렇게 따지고 뭐 저희가 디퍼런시에이트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DC가 잘 하는 커머셜 모기지는 이제 Owner Occupied Property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유닛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실 때 구매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퍼치스를 하실 때 저희가 파이낸싱을 되게 잘 해드리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이 레버리징 이제 파이낸싱을 뭐 90% 100%까지도 저희가 가능한 거를 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정말 이런 오피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익스펜션 플랜이 있으시다, 세컨 로케이션으로 옮기신다 그럴 때 이제 구매하실 그런 프로퍼티나 유닛 같은 거, 스트라타 유닛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이낸싱을 좀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민을 오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네. 이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잘 하시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어떤 재무제표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제 능력이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된 상태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BDC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론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기본 뭐 10배, 내인금 10배 정도 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구입하시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파시고 자기 건물에서 이제 건물 오너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BDC가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일을 하시면서 또 비즈니스를 찾으시고 또 이제 BDC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런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익스펙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바뀌는 추세 같고요.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인수를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이제 익스펜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CDAP 프로그램처럼 이제 디지털 어답션 프로그램이죠. 아, 10만 불 그 무료로 맞습니다. 빌려주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10만 불까지 이제 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지금 비즈니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임프루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레이버 쇼리지 같은 이슈가 있죠. 그거를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어떤 테크놀로지가 또 사용이 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또 롱텀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컨설팅을 또 받으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베네핏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롱텀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BDC 매니저 최준원 매니저님을 이제 모시고 BDC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뭐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자기 삶의 이제 방향을 이제 결정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직장 생활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생활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씩 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시드머니라든지 자금을 가지고 비즈니스라든지 투자 쪽으로 이제 늘려가야만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좀 안전하게 자산을 만들어 놓고 좀 화려한 어떤 은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 BDC가 그런 투자라든지 어떤 자산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기관을 잘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부가 이제 정식되는 거를 아마 눈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어떤 이 교민들 위해서 BDC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 솔루션은 테드조 부동산 그룹에서